네,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하는 건 수급 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들였나 보니까요. 큰 덩어리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는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기아를 강하게 사들인 가운데 그 밖에도 무역 상사 쪽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로도 구분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과 함께 또 SK 이노베이션도 크게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9시 48분 기준으로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감 직후 실적을 내놓았고요. 꽤 견조했습니다. 때문에 시간 외에서 소폭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반영해 포스코 홀딩스의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룹주인 포스코 퓨처엠도 함께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에서 확인된 반도체와 자동차의 연속성을 보이며 오늘 오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기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기간의 장바구니도 넘어가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요. 일단 기관도 반도체와 자동차는 사들였습니다. 현대차, 한미반도체를 사들인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기관이더라고요. 글로벌 폴더블폰 이 수요 증가 전망의 삼성전기를 사들였고 BDI 상승의 펜오션 그리고 3분기 역대급 실적 전망이 나온 코스맥스 화장품주로 선택해서 사들였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정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다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고 앞서 언급되었던 저가 매수의 카카오를 오늘 기관이 가장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전력, 외국인과 함께 포스코 홀딩스를 사들이고 있고 바이오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이 5위권까지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어땠을까 살펴보니까요.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다시 전부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로 매수 상단의 기업들이 대거 올라왔는데요. 1위로 다시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상장한 2차 전지 새내기 주죠. 신성 SD가 2위권으로 올라왔고 그 밖에도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순위권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이어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관련된 1위부터 10위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자리가 차지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수급에서 오늘 우리가 힌트로 살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외국인의 러블콜 그리고 개인도 함께 어제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기관의 장바구니에 앞서서 그렇게 문매를 맞았던 카카오가 담겨 있긴 한데 뭐 이게 단기적인 매수세인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특징 볼 게 뭐 있나요? 김종일 교수님.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드러나는 수급 특징은 현물 쪽의 움직임은 좀 뭔가 줄어든 모습이고요. 네.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이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모습. 어저께도 장 초반에 나왔던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가 관건이었는데 오후장까지 쭉 물량을 압박하면서 올해 시장의 하락을 더 늘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미결작정을 추가적으로 대거 증가시키면서 어제 오늘 이틀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누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신규 포지션이 한 2만 계약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방향에다가 누군가는 굉장히 강하게 신규 포지션을 실었다는 얘기고요. 더 빠지겠네요. 그건 알 수 없죠. 오후장에 이제 이게 대거 청산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도 과연 이런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그만큼 뭔가 시장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해지용 물량일지 아니면 정말 공격적으로 시장을 누르려는 그런 트레이딩 물량일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수급 특징, 특히 주말로 나타나는 수급 특징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매물량은 줄었는데 파생 상품 쪽에서의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미결작정의 급증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오늘 오후장 3시부터 3시 반 구간에 이 미결작정도 좀 줄고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줄어드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과연 이제 오후장에 이게 단기적으로 청산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추가적인 시장의 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는 그 수급이 어떻게 풀리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버 고수, 오늘 수급에서 어떤 특징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오전 기준으로는 선물이 조금 돌아서곤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던지고 있는 걸 조금 걷어들이고 있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방송 중에 테이버
최일보 고수가 그러고도 리슨 오후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예. 선물 쪽 좀 좋아요. 그랬는데 오후에 폭삭.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네. 저는 엔화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엔화요? 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149.9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0을 살짝 뚫었다가 바로 이제 누군가의 개입이 약간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으실 것 누군가는 같은데. 정부겠죠? BOJ라고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BOJ인지 아니면은 BOJ의 트레이드를 따라하는 이제 월스트리트인지는 모른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0이라는 이 마지노선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하셔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미국 시장, 미국 국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의 국채도 한번 보시면은 일본의 10년물 같은 경우 지금 0.84, 0.8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어찌 보면은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BOJ는 10년물 채권 금리를 가지고 이제 장기 채권 이게 각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 한 3, 4일 동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75 수준에서 어찌 보면은 좀 왔다 갔다 좀 개입을 하던 좀 막아내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뚫리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엔화 같은 경우에는 더 약세로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다다음 주죠. 10월 31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FOMC 전날에 BOJ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는 엔화의 공방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그런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좀 불편한 흐름도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김대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여기 당분간 좀 이런 불편한 수급의 여건은 확실하게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시죠? 국내 시장 기준으로 판단해서 네. 말씀드리면 뭐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이 현상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것 같도록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뭐 그 이전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어떤 업종의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7월부터 그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8월부터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9월부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석유화학, 이렇게 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소재주, 그리고 석유화학 내에서는 금호석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주 내에서는 이제 한솔케미칼을 말씀드렸는데 수급적인 동향에서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솔케미칼에서 솔브레인, 동일한 업종 내에서의 종목이거든요. 솔브레인으로 교체 매매가 필요한 시점에서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교체를. 네, 한솔케미칼에서 솔브레인을 네, 교체하고 솔브레인으로. 나머지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금호석유 같은 이제 그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하게 앞으로의 향후 시장이 전환점이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현 시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추적해서 계속 주가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세 업종 종목. 네.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서울브레인은 오늘 새롭게 또 수급 관련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김종혁 교수님은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뭐 수급 쪽에서도 꼽아볼 종목이 별로 없다라고 없죠. 봤는데 오늘 좀 찾아보니까 네. LG전자가 주가도 잘 버티고 왜 버티고 있나 봤더니 뭐 실적의 견조해서인가일 수도 있지만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3분기 실적이 환율 효과가 되었든 아니면 뭐 해외 시장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 또 계속 기대하고 있는 VS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가 되었든 어쨌든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서 뭐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LG전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효자 종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LG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을 함께 포착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고수는 솔브레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 LG전자 그리고 테이보 고수는 시장의 수구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